자, 1번에 TV용 리모컨은 적외선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자외선은 살균 기능이 있냐?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원에서 물체의 속력. 지금 거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속력은 변한다고 볼 수 있고, 2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이제 반원형 모양이니까 지금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고 물체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3에서 물체 운동 방향은 딱 봐도 지금 변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틀리고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A, B, C, D 순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있고 나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 간격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DC, BA를 이렇게 대응시켜주면 되고 정답 5번이 됩니다. 4번 문제는 먼저 여기 질량수 반응 전 합이 236이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도 236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면 기억이 3이 나오고 기억이 맞습니다. 이거 반응식 외워주셨어도 되고 자, 니은의 핵융합 반응이 아니고 핵분열 반응입니다. 틀리고 이제로는 질량 결순에 의해 발생하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라서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는 먼저 가에서 용수철조울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여기선 지금 정지 상태라서 0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P가 용수철저울에 작용하는 힘. 이거 지금 장력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거 보면 용수철저울 자체는 2N의 무게를 가지고 추 자체는 10N의 무게를 가져요. 자, 이 둘을 합쳐서 12N이 장력으로 발생하겠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자, 디귿에서는 작용 반작용 관계를 지금 묻고 있어요. 용수철저울이 추에 작용하는 힘과 추의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이 이제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일단 틀리게 됩니다. 정답 3번이 됩니다. 6번 문제는 일단 P에서는 X와 Y가 중첩됐기 때문에 변이가 밑으로 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A는 틀리고 자, Q는 지금 보강 간섭하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향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R은 X와 Y가 상세에 간섭하는 지점 마디 지점이니까 맞는 말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A의 간섭기 기준으로 문제 조건이 제시돼 있고 PBQ가 지금 왼쪽으로 0.8c 만큼 이동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PQ 사이의 거리 L로 보여졌는데 A 입장에서니까 A 입장에서는 A다. 그럼 실제적으로는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주어진 L보다는 더 크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문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A의 간섭계에서 P의 속력은 Q의 속력보다 작은 게 아니라 같겠죠. A의 간섭계에서 A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겠죠. 배경이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는 것들은 시간 지연이 일어나서 느리게 가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고 정답이 일단 3번이 될 텐데 큐사이 거리 L보다 크다고 제가 제시를 해놨던 상황이죠. 자, 8번 문제는 강상 반 중에 하나고 B가 나에서 자기화가 많이 돼가지고 B가 강자성체고 C가 상. 그럼 나머지 A가 반자성체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선지가 되고 반자성체와 A와 C 상대성체는 다른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죠. 나에서 B와 C 지금 자기력선이 지금 들어가는 걸 확인해 봐서 서로 당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틀리고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는 일단 동일한 단색광인 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X에서 지금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원의 중심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어주시면 입사각이 세타라고 두면 만약에 이 세타가 윤곽보다 컸다는 상황일 거고 이제 Y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입사각이 X보다는 더 큰 상황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그럼 Y도 역시 전반사가 일어난다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디귿이 맞는 선지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반사가 됐다는 거는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했다는 거니까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 됩니다. 자, X는 아래에서 전반사 한다라는 이 조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어 볼게요. 입사각이 세타면 반사각도 세타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아래에서도 여기 세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접선을 한번 그어주시고 반사각도 마찬가지로 세타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사각 자체가 세타니까 세타가 전반사 되는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일단 X는 그래서 아래에서 전반사를 한다는 게 맞는 선지가 되고 정답 5번이 됩니다. 10번은 열효율이 0.2인 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자, 여기 표에다가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일단 써볼게요. 자, 왼쪽 그림 보시면 AB 가정과 BC 가정은 해준 일이 이제 양수로 이렇게 기입이 될 거고
CD랑 DA 과정을 음수로 이렇게 기입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AB랑 CD가 등압 과정인 거 생각해서 PP 이렇게 써놓고, BC 과정은 이제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가 0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DA 과정은 단열 과정이니까 Q가 0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고, 이제 나머지 값을 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1의 총합을 구해야 돼요. 계산해 보시면 지금 150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열효율이 0.2니까 투입된 열량이 총 750이었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러면 AB 과정에서 350을 이렇게 기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델타 U는 AB 과정에서 210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CD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제 내부 에너지 총합이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마이너스 360 이렇게 써주시고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술의 A를 정지한 술의 B에 충돌시킨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A의 질량 2kg, B의 질량 1kg 이렇게 써놔주시고 0.1초가 이제 변할 때마다 A는 6cm씩 변화하게 돼요. 그러면 1초당 60cm로 이동하는 거고 1초당 0.6m/s 0.6m/s의 이동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4랑 0.5초 사이 어느 구간에서 충돌이 했다는 게 보여져요. 자, 그럼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도는 0.3m/s로 이제 변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B의 1은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는 정지 상태였는데 충돌하고 나서 6cm씩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0.6m/s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억에서 0.2초일 때 A의 속력 0.6m/s죠. 틀리고 0.5초일 때는 충돌 후니까 AB 운동량의 합의 크기.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을 구해도 되겠죠. 이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2kg와 0.6m/s 곱해서 1.2인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0.7초일 때 A와 B의 운동량 크기 질량을 곱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지금 0.6으로 같다는 것도 확인이 되네요. 이것도 맞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 가에서 나로 가는 변화를 한번 봐야 되고, 자, A만 위치가 지금 바뀐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A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C의 알짜임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으로 보아 A와 C는 인력이 작용했고, 그럼 A의 전하는 음전하였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것도 한번 힘 분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C는 오른쪽으로 4F만큼 증가한 상황입니다. 가에서 나로 갈 때. A는 왼쪽으로 가에서 네모만큼 C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거리가 2분의 1배 돼가지고 오른쪽으로는 4네모가 작용된 상황이죠. 나에서. 그러면 A에 의한 C의 변화는 5네모일 것이고 그 변화 크기는 4F입니다. 그래서 네모는 5분의 4F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A는 5분의 4F, 가에서도 여기 5분의 4F, 마찬가지로 나에서는 5분의 16F, 왼쪽으로 5분의 16F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고, 선지를 보겠습니다. A와 C에서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니은에서 가에서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지금 5분의 4F라고 제가 써놨죠. 이렇게 EF보다 작습니다. 맞고, 지금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 B의 부호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C를 한번 볼게요. A 때문에 왼쪽으로 5분의 4F 작용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의 알짜임 F입니다. 그럼 B는 C를 밀어냈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플러스로 일단 적어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분의 9F만큼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B에 의해서 C가. 왼쪽으로 나로 한번 가면 왼쪽으로도 마찬가지로 B가 5분의 9F만큼 왼쪽으로 밀어나지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B와 A는 인력이 일단 작용하고 나에서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4F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5분의 9F를 극복한 오른쪽에 어떤 큰 힘이 작용해서 4F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디귿선지는 플러스 X 방향이라서 틀립니다.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13번은 비례관계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지만 MV 곱하기 그냥 V로 이렇게 기술을 할 거고, MV 자체는 P일 거고, P는 로분의 1에 비례합니다. 그 자체로.
그러면 제가 쓰는 운동 에너지 E라는 값은 로우분의 V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파장 비교해 달라 해서 이 람다는 2분의 V로 다시 한번 써도 됩니다. 뭐 같다라고 썼지만 비례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분의 속력을 일단 계산해주면 A는 문자만 다 빼고 2분의 1, B는 1, C는 2 이렇게 나와서 CBA 순으로 작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14번은 질량이 같은 거 체크를 해주시고 A가 4h의 높이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EV만큼의 속도로 벽에 충돌을 한다고 생각하고 충돌 후에는 h만큼 높이가 올라간 것으로 보아 v만큼 이동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제 b로 한번 가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v에서 출발해서 v로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지금 3대 2고 질량이 똑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 즉 받은 충격량이 3대 2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A와 B의 나에서의 넓이가 3대 2라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문제 불러갑니다.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직전이 지금 속도가 2V였고 충돌 직후가 V니까 2배가 맞겠죠.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 지금 3대 2 써놔가지고 대입해보면 맞죠. 디귿에서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여기 있는 3대 2를 각각 걸린 시간, 그 충돌 시간으로 이제 나눠주면 됩니다. 2초 걸렸고요. 디귿 A는 B는 3초 걸렸기 때문에 9대 4입니다. 틀리고 정답 3번이 됩니다. 15번은 입사되는 지점 생각을 해보면 세타1이 세타2보다 작아서 매질1의 굴절률은 매질2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가 있고 2에서 3에서도 넘어갈 때 보면 지금 각도만 따졌을 때 여기 지금 점 찍은 이 지점에서 매질2보다는 매질3가 굴절률이 더 크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매질3에서 옆각이 하나 보입니다. 그 세타1이 이렇게 높여지는 거고 세타1과 세타2를 비교했을 때는 세타1이 작으니까 굴절률 자체는 매질3가 매질1보다는 더 크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질3의 굴절률 표시한 걸 완전 큰 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문제를 풀러갑니다. 자, 기억에서 P의 파장 이건 그냥 각도만 봐줘도 되기 때문에 1에서 2 비교했을 때 각도가 세타1, 세타2에 대한 비교죠. 자, 그러면 지금 세타1보다 세타2가 더 크니까 기억선진 맞는 말이 되고 니은에서 P의 속력은 1과 3에 대한 비교. 지금 3가 굴절률 제일 크니까 속력 자체는 3가 제일 느리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고 세타3와 세타2에 대한 비교인데 이거 굴절률 자체를 그냥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자, 제가 N2 사인 세타3랑 세타2는 N1에 있죠. 지금 N1 사인 세타2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질2와 1에 대한 굴절률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질1이 매질2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세타2가 더 작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가지고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정답 5번이 됩니다. 16번은 먼저 가에 대한 그림 대강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표로 갑니다. B에 연결 S1을 B에 연결한 게 정보가 더 많아서 연결했다고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S2를 열었을 때는 전류에 대한 작용이 없어요. A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류의 작용이 없다는 건 다이오드 A가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MP 이렇게 그냥 바로 써주시면 되고 이제 S2를 닫았다. 그럼 다이오드 B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순방향 전압이 걸렸으니까 PN으로 이렇게 대강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선지가 맞는 말이 되고 이제 니은은 S1을 B에 연결했다. S1을 B에 연결했을 때 A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디귿을 이제 기억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 A에 연결했다고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그러고 S2를 열었다. S2를 열었다면 B에 대한 작용 생각 안 하고 지금 보니까 순방향 전압이 걸린 거예요. A는. 그래서 I0가 그대로 맞는 전류가 흐른다는 말이 돼가지고 이것도 맞아가지고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17번은 먼저 가에 대한 그림 대강 파악을 해주시고 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B와 C에 근접한 지점, 이 두 지점에서 B와 C의 오른쪽에 있는 지점이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B와 C는 오른쪽으로 플러스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B와 C는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각각 밑으로 향하는 방향이라고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볼 두 번째 특이점이 여기 있는 D 이후에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건데, 이 정도. 자, 이거는 B와 C에 의해서 일단 플러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이 됐다는 건 A의 전류가 엄청 강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BC와 반대 방향이었다는 뜻이겠고,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고 문제 풀러 가시면 됩니다. 자, 기억은 플러스 Y 방향입니다. 틀리고, 자, 니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는 것도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 P는 일단 여기서도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일단 A에 의해서 마이너스 방향이고, B에 의해서는 플러스 방향이고, C에 의해선 지금 마이너스 방향인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에 의해서 이제 생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A와 C를 합친 것만큼 크기 때문에 B가 더 큰 겁니다. C보다는.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18번은 AB의 속력 같다는 게 체크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표를 보시면 P의 위치에 따른 유도전류 세기와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장 변화의 상대값을 알 수가 있는데, 자, x 1.5D일 때는 플러스 1로 적어두고 2.5D일 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1.5D일 때는 자기장이 0에서 이제 1, 자기장 1으로의 변화이니까 0에서 자기장 1의 값을 뺀 값이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1에서의 자기장이 돼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x 2.5D 인승 이런 상황이겠죠. 이때는 자기장 변화가 0에서 자기장 2로의 변화입니다. 0 빼기 자기장 2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2는 2라는 자기장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면 P의 위치가 3.5D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자기장 변화가 1에서 0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0을 빼준 값이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고려한 상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 되고, 세기라고 물어봤으니까 I0가 맞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Q의 위치가 x 2.5D일 때는 이런 상황이죠. 이때는 자기장이 마이너스 1에서 2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큼의 변화가 있는 건데, 자, 추가적으로 P와 달리 Q는 넓이가 이제 자기장이 변할 때 2배입니다. 2배.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만큼 변하는 건 맞는데, 여기다 넓이까지 고려한 2를 곱해서 6i0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서 니은은 맞게 됩니다. 자, 디귿선지는 P와 Q의 위치가 3.5D일 때인데, 자, 3.5D일 때는 그래서 P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P는 1에서 0으로 가는 이제 자기장 변화라서 마이너스 1 빼기 0, 마이너스 1입니다. 자, Q에서는 여기죠. 이때 2에서 0으로 가는 2 빼기 0인 2라는 상대값, 추가적으로 2를 곱한 값이 유도전류의 값이 되겠고,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19번은 먼저 A와 C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2제로, 720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A는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2만큼 이득을 본 거고, C는 마이너스 7이만큼 손해가 발생된 겁니다. 자, 그러면 총 마이너스 6이를 이제 배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 B도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거 일단 잠깐 생각을 해주고, 이제 나머지 6, 2에 대해서는 운동 에너지에 다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질량비에 따라서 적절히 분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1대 2대 3으로. 그래서 플러스 2제로, 플러스 2제로, 플러스 320, 플러스 3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기억선지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는 거 A가 확인이 됩니다. 자,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지금 알짜임 곱하기 지금 이동거리 D가 2제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알짜임은 F는 MA이기 때문에 EMA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값을 잘 계산해주면 NG분의 2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고, 자, 디귿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B가 지금 2제로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C는 지금 마이너스 4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변화량 크기이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주시고, B가 작죠. 그래서 틀리고 정답이 1번이 됩니다. 네, 20번은 먼저 이동 방향이 지금 동일한 상황이고 AC의 방향 위치만 바꿔준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정보는 7P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가해서 4분의 9mg이다. 자, 이걸 먼저 따져볼게요. 자, 4분의 9mg입니다. 여기도 4분의 9mg.
A도 4분의 9mg 위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밑으로 중력이 3mg만큼 작용하니까 A의 알짜 힘은 4분의 3mg가 될 것이고 A의 가속도는 그러면 4분의 1g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BC에 대해서 가속도가 다 이렇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B의 가속도 크기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라고 나와 있어서 이것도 ABC 전체에 대한 이야기니까 A는 2분의 1g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C의 질량 구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을 F라고 뒀을 때 이 F를 식에서 완전히 지워주는 게 관건인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라는 상황에서 가라는 상황을 한번 뺀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나라는 상황에서 일단 각자 가나가 둘 다 반시계 방향을 힘을 플러스로 잡고 나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 ABC를 한 뭉탱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 곱하기 G, C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그래서 A의 중력을 뺀 값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나에 대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F만큼 이렇게 작용하는 상황까지 펼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에서 이제 빼줘야 되는 상황은 이제 A에 의한 중력 3mg,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C에 대한 질량 마이너스 CG라고 그냥 해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F가 상쇄되는 걸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량 총합이 11m 더하기 C입니다. 11m 더하기 C. 그리고 나의 가속도에서 가의 가속도를 빼줘야 되니까 2분의 1g에서 4분의 1g를 뺍니다. 자, 그럼 4분의 1g라는 값이 나오고 이 값을 잘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m값에 그냥 1 넣고 푸셔도 상관없었는데 그냥 계산을 간단히 해보면 이제 2c 빼기 6은 4분의 1 11 더하기 c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0 빼기 24가 11 더하기 c가 나오죠. 그러면 7c가 35니까 c가 5가 나옵니다. 5kg란 뜻이었고 정답이 바로 2번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